다시 대면 조사 추진한다는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이번 주에 다시 추진할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 검찰 발표 직후 검찰이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놨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요. 그만큼 이번 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작아졌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일단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조사 일자를 못 박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건데요. 검찰은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조만간 대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를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 외에 강제적인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소를 전제로 했을 때만 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인데 좀 전에 저희 객원 해설위원들께서 그러면 소환장을 발부하는 소환장을 보내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답이 없었습니까? 변호인이 일단 선임이 되면 소환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변호인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소환 일정이 정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소환장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은요. 네. 피의자 신분이 잠깐만요, 한 기재된, 기자. 예. 그러니까 핵심은 그냥 단순한 출석 통보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 기재된 출석 통지서인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앞으로 국회가 탄핵 근거를 얘기를 할 때 예. 반드시 피의자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된 그 검찰 조사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단순한 안종범, 예를 들어 정호영, 예를 들어서 최순실 쪽의 공범 관계라고 하는 것만 돼 있지 네네. 대통령 자체 개인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이 기재된 출석 통지서는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국회도 확신을 갖고 예를 들어서 탄핵에 들어갈 수 있고 헌법재판소도 특검 이전에 조사 이전에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기자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소환장을 보낼 때 그것이 뭐 변호인한테 보내는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피의자 신분이 기재가 되는 것인지 혹시 아는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다시 좀 취재를 해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아마도 지금 형식적으로 피의자 신분이라고 검찰이 밝혔기 때문에 소환을 통보할 때도 역시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거쳐서 정확히 전달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